9시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하태미 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지킴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너무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도움이 꼭 돼야 되는데. 자, 시장 출발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주식시장은 일단 국내로 치면은 이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가 에 대한 우려 매물. 대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런 그 주식 매도 차익 과세했다가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원상복귀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게 사실 세금이란 걸 민감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요. 1년에 우리가 뭐 장이 아무리 나빠도 한 10배씩 오르는 주식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꿈을 꾸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꿈의 크기를 뺏었다 하는 측면인데, 어쨌거나 그런 부담이 있고, 또 미국 시장 오늘 수급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3월 CPI, 그래서 오늘은 그 환율도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달러 강세 환경이라서,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도 순매수가 주춤할 것 같아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한 1%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또 방산주가 좀 플러스고, VT 화장품은 지금 1분기 실적 호전주죠. 그래서 화장품은 업종 전반이 1분기가 다 좋습니다. 일단 변압기 현대일렉트릭 좀 플러스가 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그 유리기판 관련주.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가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SNS가 굉장히 그 주가에 얼마나 파급력이 강한가. 자, 그래서 지금 빠지는 것도 겁나게 빠져버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많은 매매를 하는 분들은 내용도 잘 몰라. 유리기판이 뭔지도 모르고, 필옵틱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고. 하지만 유리기판 하니까 요란하게는 요란해서 단타를 먹어 놔야지. 네. 꼭 초전도체 같은 느낌이죠. 물론 초전도체하고는 재료는 완전히 다른 재료입니다. 초전도체에 비하면 유리기판 재료는 확실히 실체는 있는 재료라서 급으로 비유를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비슷하다. 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데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 그러니까 저랑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는 알고 이런 심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JNTC가 3D 곡면 만드는 회사라고 하 대표가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유리기판과 무슨 논리적 상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고점에 빨리 여차하면 때려야 되겠구나. 단타를 치실 때 미련 두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대응하는 것과 내용 잘 모르면서 야, 이거 유리기판으로 엄청 잘 될 수 있겠지 하다가 이런 거 하나 맞으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면 아이고 이렇게 아직은 논리적으로 뭐 명쾌하지 않은 부분에 나는 근처에 안 갈래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매매를 하실 때도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언제든지 현금할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보셨겠지만 요즘은 하나 걸리면 그냥, 만약에 목요일 날, 이제 목요일이란다, 월요일 날 고점에 이렇게 22,200원에 잡았다가 금요일 날 18,000원, 800원 정도 끝이 나면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손실을 보면 기함을 하죠. 자, 우리는 알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에코앤드림도 뭐 유튜버가 또 거품을 엄청 물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분은 맨날 거품 물고 살아는 얘기만 하시는데 왜 2차 전지에만 이렇게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2차 전지 업황은 매우 안 좋다. 매우 안 좋다. 그나마 그래도 뭐 에코앤드림이나 뭐 이런 소재 관련주로 상대적으로 낫다. 제가 좋다, 뭐 호황이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거품 물고 사고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2차 전지는요. 그리고 제가 계속 하이브리드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현상을, 산업 동향을 명확하게 알고, 산업 동향은 늘 자주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서 우리도 카멜레온처럼 변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전반도 약하고요. 소부장들도, 네, 그래서 금요일날, 자, 이오테크닉스 오늘 약세인데, 이오테크닉스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자꾸 지난주, 화요일날, 그 레이저, 옵틱스를 얘기하면 레이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저를 제어하는 기술. 필옵틱스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저를 제어하는 기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논리로 치면 레이저 가지고 하는 게 자르고 구멍 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회사는 다 유리기판 관련주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런 식으로 한다. 논리적 비약이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업계 대표님 얘기도 이제 시제품 정도, 파일럿 제품 정도 들어갔지. 네, 그게 양산 장비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레이저를 가지고 어떤 걸 하느냐? 전공정에 하는 어닐링 장비, 그 다음에 후공정에 드는, 원래 이 회사 레이저 마크 회사였죠. 패키징 하는데 위에다 삼성 이런 거 새기는 게 원래 이 회사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술이 개발돼서 많이 변했는데 레이저니까 당연히 자르는 거 이런 거 하죠. 그럼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다 자르는 겁니다. 글래스 컷, PCB 구멍 뚫고, 네, 노칭 장비도 자르는 거죠. 그럼 레이저로 자르거나 구멍 내는 것, 그게 레이저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얼마나 잘 다루느냐, 그게 회사마다의 기술인데요. 계속 2022년 3분기를 고점을 해서 계속 매출도 줄어들고, 네, 상황은 아직까지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레이저 마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고 같은 거, 제조사 이름 새기고 이런 거가 옛날에, 지금도 이 부분은 세계 1위입니다. 어닐링 장비는 뭐냐, 반도체가 부도차 아닙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데 거기다가 그 전기를 통하게 이온을 주입하는데 이온을 주입하는 게 아니고 빵빵 쏴버리죠. 그래서 웨이퍼 표면에 손상이 나타나는데 요거를 복원시키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 어닐링 장비의 핵심은 미세화입니다. 미세화로 갈수록 필요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1Z인데 그 다음에 A, B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HBM도 마찬가지예요. HBM3E가 아마 이 A 나노미터 공정일 겁니다. 요게 아마 14나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Z가 아마 16나노일 거예요. 요게 이제 12나노 이런 식으로 점점 미세화로 가는데 거기에서 용도가 높아진다. 네, 미세화로 갈수록 네,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용도 결국 이렇게 보면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D램의 미세화의 수혜주다. 일단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그렇다면 HBM이 수혜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HBM이라는 게 미세화된 D램을 쌓아 올린 거,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HBM 관련주기도 하고 미세화 공정의 수혜주기도 하고. 그럼 신규 장비는 뭐냐? 커팅 자르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루빙 장비, 레이저 스텔스 장비 이런 것도 다 자르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는 지금은 8단까지 쌓아 올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12단 이렇게 쌓으면 높이는 GPU하고 거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 웨이퍼가 얇아져야 됩니다. 얇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도 잘 가고 잘 깨지고 이렇겠죠. 치핑, 네. 가정자리 깨집니다. 치핑 제가 요거는 수정하겠습니다. 꺼지면 깨집니다. 자, 요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요쪽 원래는요, 이 자르는 거는 일본의 디스코사가 꽉 쥐고 있습니다. 근데 요쪽 레이저로 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자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를 통해서 좀 대체할 수가 있겠죠. 블레이드란 날이죠.
그 레이저 스텔스는 스텔스란 말이 들어가는 게 웨이퍼가 있으면요. 그 속을 미리 좀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겉보기에 눈에 안 보이니까 스텔스란 말을 쓰는데 다 자르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쪽 그루빙 장비 이쪽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테스트 중인데 곧 양산 라인 공급 예상 스텔스 다이싱 네. 이 다이싱 공정에서 미리 내부를 미리 안 보이게 절삭해 놓는 겁니다. 레이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스코사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네, 요것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에 공급된다. 그러니까 레이저 그루빙 장비, 레이저 스텔스 장비 요게 신규 장비로서 공급이 되고 PCB 드릴링 장비 요것도 HBM과 관계된 거죠. 구멍 뚫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특히 TSMC의 디본드를 최근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건 다 뭐 공식화될 수는 없는 거죠. 다들 비밀인데. 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HBM의 직접적 관련주다. 직접적이라 우리가 표현을 쓰는 게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가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를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 실적은 많이 작년에 워낙 투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실적이 나빴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회사가 레이저를 가지고 잘 다루는 회사인데 이 레이저는 자르고 구멍 뚫는 거구나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회사는 전공정 장비로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도 HBM 부분에 연관성이 있고 또 미세화에 수혜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공정으로서 그루빙이나 스텔스 다이싱 네, 자르는 것들로 이렇게 가는구나. 그 다음에 네, 드릴링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HBM과 관련한 직접적 관련주로 한미반도체와 함께 기억을 해둘 만한 회사구나. 이오테크닉스. 다만 지금 4월 9일 기준입니다. 9일이네요. 9일 기준 시총이 한 3조가 넘기 때문에 참 네. 그 과거에는요. 원익 IPS가 시총 2조가 거의 상단이었어요. 반도체 장비 회사는. 근데 지금 한미 반도체 한 12조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오테크닉 3조 정도 했는데 어쨌거나 3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좀 길고 느긋하게 갖고 있을 건 아니라 HBM 장비주 하면 늘 한미 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를 생각하고 단타로 공략을 해도 좀 발빠른 대응하는 게 안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면 지난 화요일 날 이오테크닉스가 또 무슨 유리기판 관련주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미 피식 웃으면서 내용을 잘 아는 거죠.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레이저 회사는 다 관련이 됐다. 하면서 만약에 화요일에 좀 많이 오르면 고점에 때릴 수가 있었겠죠. 때리고 다시 저점 보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알면 현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초초능이님, 정미대차님, 조금 늦게 오셔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종목인데 인포마크 같은 경우는 최근의 주가 하락은 이 기존의 S메디의 매물이 S메디의 지분이 정리되는 과정 때문에 그 매물 때문에 빠지는 건데 지금은 거의 소화 막바지 국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고맙다. 그래서 기업 내용이나 산업을 모르면 역시 주식 투자는 돈 벌 수가 없다. 만약에 주가가 제법 올란 상태에서 이런 매물들이 나오면 상승을 크게 받겠는데 초기에 이런 매물이 나와주니까 참 고맙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올 매물들 지금 초기에 나오는 거고 결국 이 회사의 앞으로의 핵심은 토리스 스퀘어라는 회사고 토리스 스퀘어는요 여러분 그 치시면 네이버 검색하시면 너무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토리스 스퀘어는 그 방산 부분에 아주 강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참 많이 나오고 이미 뭐 회사 이름도 바꾸고 경영진들도 다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 4월 1일 날 대표이사가 변경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구체적 일들이 벌어질지 굉장히 기대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 회사의 핵심은 이게 방산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다. 이중용도 품목이라서 민간 민수 부분에도 얼마든지 공급되는데 지금 드론에 대한 뭐 민수 부분도 많죠.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국경 부분에서 이제는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드론으로 다 또 공급을 해버리니까요. 그 드론을 잡는 레이더. 근데 레이더가요. 제일 무서운 게 나뭇가지라 그럽니다. 레이더가 있는데 어떤 나무가 있어서 흔들려 버리면 레이더에서 무슨 운동장만한 크기로 나온다. 그러니까 새들도 참 하기 힘들고 결국은 얼마나 필터링 기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미 실전 배치가 됐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심플한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검증을 받아서 실전 배치까지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방산주의이기도 하고 드론, 안티 드론 관련주로 계속 한번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제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토리스퀘어는 조사를 하고 물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토리스퀘어가 가진 기술 이거를 인포마크에 제공하고 인포마크가 양산을 레이더를 양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려면 이제 특허 같은 거 제공을 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인포마크가 드론 제작사, 드론 레이더 제작사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하고요. IT도 전부 다 하락이네요. 자, 그 다음에 게임들도 게임 오늘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크래프톤은 새로운 아직 신작은 없지만 기존의 배틀그라운드가 잘 되고 있다. 경쟁사들이 다 이 슈팅 게임 경쟁사들이 다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인기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도 약하고요. 의료기기들도 오늘도 파마 리서치 약한데요. 파마 리서치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파마 리서치도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회사입니다. 이걸 좀 알려고 들여다보시면요. 좀 골치 아픈 헷갈리는데 뭐가 헷갈리냐. 이 회사가 의료기기는 뭡니까? 화장품은 뭡니까? 리쥬란은 다 들어가 있는데 리쥬란이 의료기기입니까? 화장품입니까? 의료기기라는 거는요. 우리 법상 주사기로 병원에서 주사기로 하면 이게 의료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핵심은 PD, RNPN 요게 연어 우리가 연어가 막 엄청난 물살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엄청난 힘이 있는 물고기 아닙니까? 생체 DNA를 추출을 하는데 이 회사는 DOT, DNA 옵티마이징 테크는 옵티마이징하는 최적화하는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태리 특허인데요. 특허를 사오고 전용 실질권을 사오고 자체 개발도 했겠죠. 천연물이라 한 점이 이게 장점이 있고요. 천연물은 부작용이 없잖아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고 요거를 DNA를 가지고 옵티마이징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의료기기 주사기에 넣으면 의료기기고 화장품 형태로 하면 화장품이고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해가 되셨죠? 우리 법상 의료기기와 화장품 지금 의료기기로도 계속 늘고 화장품도 계속 늘고 특히 작년은 화장품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PDRN, PN 하면 조금 머리가 아프신데요.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PDRN은 요거는 조직을 재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N은 당연히 딴 것도 있지만 물리적인 지지구조, 볼륨. 그래서 이런 거 볼륨감이니까
우리 그 주름 같은 거 개선할 때 좋겠죠. 푹 꺼졌을 때 넣으면 도톰하게 튀어오르겠죠. 일종의 필러 같은 느낌인데, 필러는 물리적으로만 채워주지만 이 집은 PN의 이 집 특성이 요런 그 조직 재생 요런 게 있거든요. PN이나 PDLN 차이는 PN은 길이가 좀 더 긴 DNA이기 때문에 기본적 특성은 여기에도 조직 재생 이런 게 있어. 피부도 좋게 하고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걸 힐러라 그럽니다. 우리는 필러가 아니고 채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힐러다. 이게 지금 아마리스치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기 하는 의료기기로 하는 거는 리쥬란 요즘 리쥬란 HB 플러스 이런 건데요. 리쥬란 HB 플러스 보면 차이는 리도카인 성분이 있습니다. 리도카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진통제 성분이죠. 진통제. 이게 왜 들어갑니까? 하니까 리쥬란이 굉장히 아픕니다. 여성분들 얘기하는 이게 피부 관리하는 것 중에는 제일 아프다. 시술할 때. 그래서 좀 덜 아프게 하는 리도카인. 그래서 리쥬란 필러처럼 한 번 넣어서 금방 도톰해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효과가 좋아서 여성분들이 물광 주사다, 연어 주사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자, 요거는 화장품이고 또 해외로 잘 나가고 있다. 요것도 또 좋은 점이네요. 그 다음 콘주라는 그야말로 이거는 관절염 같은 거 이렇게 이 관절강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연병 때문에 살아 없어지고 이러면 이제 뼈끼리 부딪히면 엄청 아픈 게 관절염 아닙니까? 그래서 관절강 주사라 보시면 돼요. 관절강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완충하는 그 동그란 우리가 보면 뭐랄까 물주머니 같은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주라는 네, 지지체 역 이것도 아까 PDN, PN이 지지체 지지체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접 맞부딪히지 않도록 중간에 넣어서 통증 완화 이런 걸 하는데 기존에는 히알루론이나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이 심합니다. 결국 이 부작용이란 거는 네, 예, 연골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콘주란으로 다 대체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쟁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관절강 주사제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도 쓰고 있고요. 화장품이 요즘 잘 나가서 지금 최근에 오르는 건 화장품 때문에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지만 면세점에서도 줄을 선다. 그렇다. 리쥬란.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병원에 와서 시술을 받은 외국 환자들이 리쥬란을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부분이 있군요. 자,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 오르는 거는요. 1분기 실적이 정보사 리포트 보면 좋게들 전망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다는 요즘 부분입니다. 깜짝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장품은 이 회사는 일단은 지금은 화장품에 초점 맞추시고 화장품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서 최우선 종목으로 관심 두시는 지금 제가 볼 때 화장품은 그 VT, 아이패밀리 SC, 파마 리서치 요거 3개 정도를 제일 선두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짜 맞히제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조선도 약하고요. 전반적으로 방산도 오늘 조금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인포마크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 에스메디 썩은 매물들이 좀 정리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좋은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요. 오늘 덕산 데코피아 정도가 강세고 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무난한 편입니다.
그다음에 HD랜드 가온칩스 오늘도 한미반도체가 강세군요. 여전히 그래도 HBM 관련주들은 그나마 여전히 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들은요, 오늘 아이패밀리에 쓰시면 조금 플러스네요. 그래서 이런 날 전반적으로 약할 때 오른 주식들은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가 조금 긍정적이니까 오르겠죠. 자, SOE 요즘 뭐냐, 이거 유가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제 마진도 되고 기존에 있던 지금 탱크에 있는 네, 유가에 대한 평가 손익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이오주들 오늘 바사인 조금 플러스군요. 바이오들 오늘 고만고만합니다. 자동차는 어떤가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 금융은 전반적으로 약하고요. 네.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현대차 기아는 기업 밸류업이라기보다는 좀 기업 밸류업 성격도 있지만 하이브리드 쪽이라고 보신다면 오늘 기업 밸류업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네. 이것도 선거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정당이 되면서 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추진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됩니다. 수급 한번 적어볼까요? 9시 27분입니다. 아, 그래도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양시장 지금까지의 출발 상황은 우리가 개장 전 방송 때 예상했던 바입니다. 다만 차이는 외국인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순매수 해주고 있다. 이거는 긍정적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다. 이건 긍정적입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보면요, 1.3% 하락 중이고 상승 종목이 118, 하락 종목이 756, 일방적이네요. 하락 종목이 600개만 넘어도 굉장히 많은거든 700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흐름이다. 코스닥 시장은요, 네, 지금 0.9%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는 거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의 순매도가 미미하다 보니까 네, 요게 영향을 좀 받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더라도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거니까 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오늘 관망하다 보니까 그나마 낫지만 등락 종목 수는 비슷합니다. 상승 종목은 286, 하락 종목은 1263. 하락 종목이 1200개 넘다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예상했던 바대로 선거 결과 금투세 부담감 이 시장에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 시장이 지난 6일 동안 굉장히 하락 종목이 많으면서 체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라서 지금은 웬만한 펀치 한 방만 맞아도 다운될 상황인데 지금 펀치 강한 걸 2개나 맞아버렸기 때문에 과연 오늘 회복이 가능할까요? 오늘 뭐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시장의 자생력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개장 전 방송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냥 담담하게 시장 흐름을 추이를 한번 지켜보는 정도가 좋겠다. 그리고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번에 또 유지를 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석 분포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이 앞으로도 벌어지겠구나. 다만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더불어민주당이 되더라도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다가 야 금투세 그거 하지 마라. 금투세 폐지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남은 시장 보실 거는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환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환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오늘 달러 강세에 따라서 팡 뛰어올라서 1365원. 오호. 작년 뭐 지금 엔화도 그렇게 갔으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1363원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양시장에 대해서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를 야무지게 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관망 정도 해주는 거는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 오늘 만약에 외국인까지 관망이나 순매도 했으면 상당히 힘들었을 건데 그거는 긍정적입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투자자들의 체력이 지금 심리적 체력이 너무 약화된 상황에서 뭐 금투세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과연 오늘 전략 구강을 해줄 수 있을지 못할지 담담하게 지켜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요. 저는 또 오늘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여러분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내민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